안녕하십니까. 대박코인 박코인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FOMC 발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 앞으로 이 빚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 찍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비트코인이 9천만 원 라인 8,984만 원까지 저점을 만들고 나서 현재 하방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상승 흐름과 함께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정고점 1억 500만 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항을 맞으면서 단기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지 이번 영상에서 FOMC 분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FOMC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서 시작할 건데요. FOMC 내용은 유튜버 유사남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채널 보시면은 이렇게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경제 관련해서 지표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번 3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죠. 현재 금리 수준이 550에서 525 베이스 포인트 지금 금리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남아있다. 이전 FOMC와 같은 의견 내면서 앞으로 3번 정도 인하가 되면은 0.25%, 총 0.75% 정도 인하가 들어갈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475에서 450 정도의 베이스 포인트, 즉 4.75에서 4.5%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CPI와 PPI에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금리 과연 우리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전망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FOMC에서 비둘기파적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충격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연말 25년, 26년도 장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 점도표라고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건데요. 현재 올해 금리 인하 목표 수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5%에서 4.50%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25년도와 26년도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전보다는 소폭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올해 금리 인하 전망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5월 달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6월 달에 한 차례 인하하는 것이 25%, 25 베이스 포인트죠. 0.25% 인하 확률이 기존에 40%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67%로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월 달에 미뤄지게 된다 하더라도 못해도 7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475에서 500 정도의 베이스 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금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금리 인하 시기는 지금 450에서 47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지금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 525에서 550 정도의 금리 전망을 지금 올해 말까지 450, 475 수준으로 세 차례 인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이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러한 반응을 주면서 시장에 깔려있던 이러한 불확실성, 혼돈을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금리 25년, 26년 금리 상향 조정이 있었다. 방금 말씀다시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성명문을 보시게 되면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잘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기업의 고용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수준이 이전보다 높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상태의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을 축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생산 설비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즉각 처분하기에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인적 자원들을 정리해서 이 비용을 줄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실업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즉 고용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현재로서 기업들이 이러한 금리 수준에 대한 충격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즉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4월이 지금 실업률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해도 괜찮다, 경제가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추가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잘 잡히고 있다, 지금 금리 수준 올려놓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확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발을 빼는 듯한 모습,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나온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QT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것은 이 QT라는 것은 양적 긴축을 말하는 것인데, 즉 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들 있죠. 이 자금들을 축소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QT 대자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들 있죠. 이 채권들을 매각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돈들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매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연준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이러한 자금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연준에서 매각하고 있는 이 채권들, 이 규모를 축소시키겠다. 즉 시장에서 빨아들이는 자금 양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지금 물가가 잡혀가고 있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점차 시장 자금 축소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단기 금리로서는 호재지만은 장기 금리로서는 악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이번에 FOMC 연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버 유사남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8월이 일단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언급을 해준 바가 있고요. 이번 FOMC 발표 전까지만 해도 6월달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의 50% 정도의 수준에서 4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FOMC 이후로 지금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67%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즉 이 6월 금리 인하가 7월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안 좋은 전망들을 해소시켜 주었다. 즉 악재가 단기 전망이 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4월에 QT 테이퍼링 고시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QT 양적 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 시장에서 점차 이 자금들을 풀려있는 자금들을 축소시켜 나가겠다. 그것이 양적 긴축인데, 이 긴축 속도를 점차 늦춰나가겠다. 즉 자금을 줄여나가는 속도를 완화시키겠다. 시장에서 줄어드는 이 자금 속도, 이것을 낮춰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점차 시장에 풀려있는 이 돈들을 이 연준에서 모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돈들이 축소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축소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완만하게 축소를 시켜나가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서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점차 줄어나가게 되겠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예전처럼 엄청나게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은 그때가 특별했던 것.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진 직후에 금리가 0.25% 수준까지 엄청나게 낮게 유지가 됐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는 약 1%에서 2% 정도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이 노동 시장이 약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시장 전반적인 소비 시장도 약화가 되니까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 수준을 확 낮추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수성에 의해서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것뿐, 그때까지 수준, 즉 0.25% 수준까지는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다,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앞으로의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라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 목표치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될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월 인플레는 계절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CPI와 PPI가 지금 안 좋게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경제 지표들이 계절의 특수성이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이 겨울철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왔을 뿐, 굳이 잠깐 안 나온 거 가지고서 오버리액션,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 이러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 2월은 전에 언급한 범피라이드, 울퉁불퉁한 길일 수도 있다. 코인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상승 흐름 만들어 가는데,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잔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치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지만은 중간중간 이렇게 평균치보다 높게 튀어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평균치보다 낮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도 점차 잡혀 나가는 모습이지만은 잠깐 이렇게 튀어나오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월달과 2월달에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것인지는 다음 데이터가 더 들어와봐야 안다 라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즉 지금 4월달에 있었던 CPI와 TI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안 좋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지금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앞으로도 안 좋게 나오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의 데이터, 경제 지표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3월 달과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한 경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3월 29일에 미국 PC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 10일에 미국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4월 11일에 미국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PCI와 CPI 그리고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전반적으로 버블이 끼어 있다.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좀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거비는 무조건 내려올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파월이 계속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말을 했던 것에 비해서 확고하게 결판을 지어주는 그러한 발언을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인플레는 높았지만 코어 인플레는 낮은 편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인플레라고 하면은 보통 이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말하는 거고 코어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PCE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둘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변동성이 큰 이 식료품과 이 에너지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긴 하지만은 보다도 조금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PCE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측면에서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 코어 인플레 PCE를 많이 보다 보니까 코어 인플레가 낮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상대로 물가가 잘 잡혀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문제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업률 있죠.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이 부담감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레벨의 성장과 임금 상승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 경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지금 점차 이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감 없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 인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좀 이러한 발언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QT 테이퍼링 양적 긴축 줄여나가는 거 5월 달에 할 거야? 이러한 질문에 QT 테이퍼링 곧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곧 빠르게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확실한 타이밍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파월이 너가 대충 뭐 잘 아는 것 같아. 질문한 사람한테 너가 잘 아니까 알아서 판단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는 식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그러한 발언을 한 모습이죠. CBDC라고 하면은 지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에서 만드는 그런 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즉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즉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CBDC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나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실업률이라던가 고용 지표 상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관련해서 기업들이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 풍력, 조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코인보다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이 올해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재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될 것인지 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에너지에 조금 치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트럼프는 재생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린 에너지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고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그린 에너지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화석 에너지가 중요한 것인지 약간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주기보다도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던지 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면은 그것만 보고 있다. 좀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좀 이러한 발언도 앞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좀 이렇게 가 있겠죠. 이민 시장 성장이 노동 문제를 낮춘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민자들이 지금 고용하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 저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부담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금 상승은 더 이상 인플레 문제 근원까지는 아닌 것 같다. 즉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측면은 금리가 높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양호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2월 인플레가 높았던 것은 우리의 예상에 말해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즉 CPI와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계절
계절 특수성 아까 말씀드렸죠. 계절 특수성에 의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것까지 예상했었던 것이다. 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보입니다. 즉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인플레가 잘 잡혀 나가고 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1, 2월 인플레가 높게 나왔던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것인지는 앞으로의 지표, CPI와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FOMC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그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충격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이낸스 테더 차트입니다. 지금 74K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서 단기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한 차례 이 하방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상승 흐름 나온 이후로 69K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하방 채널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번에 FOMC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하방 채널 이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과 함께 단기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단기간 급락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단기간 급락에 따라서 다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 예상보다 더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상승 흐름에 따른 단기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65K 부근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서 현재 68K, 67K 정도 수준 지금 상승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을 다시 재돌파해 주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이 68, 67K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69K 돌파해 주는지 그리고 69K가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74K를 도전해주는 그러한 상승 흐름이 나올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흐름이 되겠고요.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이 65K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길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테스트해주는 지금 61K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죠. 이 61K를 다시 테스트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정만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트레이딩뷰 차트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하방 채널을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인데 좀 급격한 상승 흐름에 따른 지금 하락 조정이 소폭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1억 부근 자리죠. 1억 부근 자리 다시 재돌파를 해주면서 이전 고점 자리였던 1억 500만 원 자리 다시 도전을 해주는 테스트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흐름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요 지지 구간으로는 1차적으로 9,730만 원 부근 이 자리에서부터 9,660만 원짜리 이 라인이 되겠는데 이 라인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단기적인 관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무너뜨렸을 경우에는 그 다음 자리 9,435만 원 부근에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는지가 중요한 단기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급격한 상승 흐름을 다시금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9,730에서 9,660만 원짜리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앞으로 다시 급격한 상승 흐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조정 9,435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승 흐름 이어가기보다도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인지 즉 박스권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지게 될 것인지 좀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기적 지지 라인들까지도 무너뜨리고 쭉 내려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인지 조금 이러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9일에 PCE 발표가 있고 근원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월 10일에 CPI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에 PI 이렇게 지금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있기 때문에 4월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전 1월달과 2월달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던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경제지표들 좀 비트코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업비트 그리고 뭐 빗썸이라든지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지금 이중으로 변동성 이러한 변수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USDT 테더 시장이나 아니면은 US 달러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지 라인이나 이러한 저항 라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USDT나 US 달러 이러한 시장들에 비해서 저점이나 고점을 판단하기가 더 힘들다. 이러한 변수들 환율과 김치 프리미엄 같은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지지 라인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동성들 참고하시면서 또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체적인 이러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더 시장이나 아니면은 US 달러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주요한 이러한 지지 저항 라인들을 좀 보면서 매매하시기보다도 이러한 테더나 US 달러 시장을 함께 보시면서 방향성을 보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조금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구간, 상승 구간, 조정 구간 이러한 구간들을 지지 저항란으로 보실 게 아니라 단지 이러한 방향성을 놓고 보시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타하신 분들은 이러한 눌림목 자리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적 시켜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향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게 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시켜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 상승 흐름이 중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직전 고점 자리 1억 500만 원 부근을 돌파해주면서 상승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남은 PC와 CPI 그리고 PPI 지수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중기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이어나가게 될지 좀 이러한 전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비트코인 홀더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비트코인 분석하면서 이 댓글들을 참고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거침없는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코인 보기 전에 짧게 잠시만 안내 드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브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몇 시간에서 며칠 뒤에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빨리 업로드하는 채널 안내 드릴 건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박코인 박코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채널에 제가 가장 빠르게 분석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채널에 오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히든코인 공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준비한 히든코인은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히든코인 두 가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공개해 드리는 코인은 위메이드에서 유통하고 있는 위믹스입니다. 위메이드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시가총액 약 2조 원에 현재 코스닥 21위의 대기업입니다. 그만큼 위믹스는 다른 잡코인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P2E를 보고 있습니다. P2E는 플레이 투 언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P2E가 되려면 블록체인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 전망을 보시면 마켓츠앤마켓츠는 28년 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리서치앤마켓은 30년 3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가 25년 1조 1천억을 투자하여 블록체인 게임 P2E 제작 및 개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말고도 다들 아시는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 컴투스 같은 게임 회사들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당연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 코인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 탑 10위 안에 들고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에 따르면 게임 분야 암호화폐 점유율 1위에 자리 잡고 있는 전망이 뚜렷한 코인입니다. 위믹스 플레이에는 서비스 중인 게임이 33개, 출시 준비 중인 게임이 34개, 온보딩 계약 체결 게임 등 총 100여 개의 게임이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P2E가 사행성으로 막혀 있어서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기보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게임을 하면서 위믹스로 돈을 버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메이드는 위믹스 가격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게임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위믹스 가격이 더 높아져서 위믹스를 벌기 위해 게임을 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의 재미와 완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메이드가 대작 게임 나이트크로우의 P2E 버전을 최근 출시했기 때문에 게임 흥행에 따라 위믹스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입니다. 비록 위메이드가 유통 신뢰성 문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당했던 적이 있지만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시총 2조나 되는 기업이 앞으로의 기업의 사활을 걸고서 위믹스를 유통하고 있는 것인데 이대로 방치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재상장이 되었으며 업비트는 국내 코인 거래소 점유율 1위인 만큼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위믹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비트 재상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비트의 재상장이 되면 큰 호재인 만큼 위믹스 가격이 더 뛸 수 있으니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겠죠. 현재 위믹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빗썸인데요. 빗썸 차트 보시면 재상장 이후 개미들이 탈출하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며 급락한 모습이지만 그 뒤로는 나오는 대량 매도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가격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들 털어내기 위해 내려눌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전 대량의 매물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없이 이 매물대 3분의 2까지 뚫어줬다는 것은 이 앞에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력이 매집을 해놔서 나오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개미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럼 위믹스 진입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도 두세 개라도 사놓고 관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처음에는 3,80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5,000원까지 상승 이후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4,200원 이하의 진입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9,570원에서 11,250원 사이로 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도 P2E 게임들이 대거 출시 예정인 만큼 이때를 맞춰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예상이 항상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전처럼 세력들이 거래량 없이 개미 털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차 진입 타점 1,750원 잡아보겠습니다. 2차 진입까지 하면 평단이 2,470원 정도가 되니 참고해 주시고 2차 진입하시는 분들은 1차 진입한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 들어가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비중 관리 꼭 잘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코인을 봤는데 그럼 두 번째 히든 코인까지 보고 싶으시겠죠?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히든 코인이었어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 첫 번째 눌림목 4,550만원 부근에서 진입했고요. 이때 이후로 1억 400만원 부근까지 약 130%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다 아는데 무슨 히든 코인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타점을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으면 이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최소 100%씩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저는 이때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로 약 2700%의 수익을 냈는데요. 두 번째 히든 코인도 비트코인처럼 큰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두 번째 히든 코인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히든 코인은 세력들의 매집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세력들이 바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세력들이 눈치를 채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위믹스처럼 가격을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력들이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매일 구독자 30명씩 추첨을 통해 공개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히든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린다고 했잖아요. 구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이런 식으로 신청하신 휴대폰 번호 뒤 4자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등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같이 신청해 주신 분들까지 우선순위로 추첨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히든코인 받아보신 분들은 딱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중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해서 비중을 50%, 70%, 100% 이렇게 크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크게 들어가면 투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끌고 가기 힘들어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멀어지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